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혈압계나 혈당계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식사 후 더부룩함에 불편함을 느끼고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다가 다음날 피곤함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 반복되고 있다면 혹시 지금 당신의 몸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무언가를 외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었으니 당연한 일이라며 넘겨버린 증상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위험을 알리는 경고음이었다면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하지만 단 하나의 습관만으로도 바뀔 수 있는 믿기 힘든 건강의 반전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숨겨진 해답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하루하루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고 식사 후에는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되지 않아 불편함이 반복됩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를 확인할 때마다 불안감이 커지고 그날 하루의 기분이 숫자에 좌우되곤 합니다. 밤에는 잠을 설쳐 제대로 쉬지 못하고 낮에는 이유 없이 졸리고 기운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점점 약의 종류가 늘어나지만 정작 몸 상태는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어느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젠 나이 탓이지. 어쩔 수 없잖아.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나이가 들면 건강은 자연스럽게 무너지고 병원과 약에만 의존해야 하는 삶이 당연한 걸까요?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온 85살 내과 전문의로서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이 때문이라는 말은 위로가 될 수는 있어도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능력을 일깨우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절감하지만 이미 신호는 여러 번 주어졌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고 화장실을 자주 찾게 되고 매 끼니가 부담스러운 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몸이 균형을 잃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무시한 채 나이 들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건강은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단순한 약이나 고가의 건강식품이 아니라 우리 부엌에 이미 있는 아주 평범한 것, 바로 식초와 비타민C를 올바르게 활용하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는 그저 나이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다시 돌보고 되살리는 여정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작고 간단하지만 꾸준한 건강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입니다. 간은 우리 몸속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바쁘게 일하는 장기입니다. 음식물 속의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체내로 들어온 수많은 독소를 해독하며 호르몬과 영양소의 균형을 조절하는 등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화학작용을 멈추지 않고 수행합니다. 이러한 간의 기능은 마치 우리 몸의 화학 공장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생활 방식은 이 간을 끊임없이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 지나친 당분 섭취, 잦은 약물 복용, 환경 호르몬과 각종 유해 물질의 노출 등은 간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결국에는 지방간, 간염, 간경병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지친 간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식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싼 보약이나 영양제를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우리 부엌에 있는 흔한 식초가 간의 강력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과 항산화 물질이 간세포의 해독작용을 돕고 손상된 간세포가 다시 회복되도록 촉진한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꾸준히 식초를 섭취하면 간에 쌓인 노폐물이 줄어들고 혈액 검사 수치가 점차 안정화된다는 사실도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사과 식초에 풍부하게 함유된 말산과 구연산은 간에 축적된 지방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방간이 무서운 이유는 별다른 자각 증상 없이 간 기능이 점차 손상되어 결국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초는 이러한 진행을 늦추고 간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식초가 항바이러스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타민C가 바이러스 억제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식초 역시 면역체계의 균형을 잡아주고 간의 회복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비타민C와 식초를 병행해서 섭취하면 간 기능 개선에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간은 통증이나 증상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장기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관리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간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식초를 통한 꾸준한 관리를 통해 간을 다시 되살리는 삶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한 장기입니다. 다만 그것을 되살릴 기회를 주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생활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신장은 하루에 200리터가 넘는 혈액을 걸러내며 우리 몸속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배출하고 혈압을 조절하며 적혈구 생성을 돕는 호르몬까지 생산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기능은 점차 저하되고 그로 인해 체내 노폐물 축적, 부종, 고혈압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신장 기능 저하는 대개 서서히 진행되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식초는 이 신장의 노화를 늦추고 기능을 안정화하는 데 효과적인 보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식초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구연산은 소변을 알칼리화시켜 요산이 결정화되는 것을 막고 그 결과로 신장 결석이 생기는 가능성을 낮춥니다. 신장 결석은 극심한 통증과 함께 혈뇨, 요로 감염 등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식초 섭취만으로도 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 의과대학 연구팀은 6달간 식초를 꾸준히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장 기능 지표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평균 7% 더 안정기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식초가 단순한 음식 재료를 넘어 신장 건강을 위한 유의미한 보완책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식초는 또한 체내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소변의 산도를 조절하고 체내에 쌓인 불필요한 수분이나 염분의 배출을 원활하게 도와 부종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과 혈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신 순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식초는 위장 건강에도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과 가스가 자주 생기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답답한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위산 분비가 부족하거나 위장 운동이 저하되었을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식초 섭취를 통해 위산의 적절한 분비를 자극하고 위장 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식초에는 소화를 도와주는 유익균도 포함되어 있어 장내 유익균 증식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위장 장애를 겪던 많은 이들이 식사 중 소량의 식초를 섭취하는 습관만으로도 속이 편안해지고 소화력이 회복되었다고 말합니다. 사과식초나 현미식초처럼 자연 발효된 식초를 적절히 활용하면 위장과 장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장내 미생물 환경이 개선되면 면역력은 물론 전반적인 신진대사와 기분까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장과 위장은 단순히 노폐물을 처리하거나 음식을 소화시키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균형과 활력을 결정짓는 핵심 장기입니다. 이러한 장기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식초는 우리가 간과해왔던 놀라운 자연의 선물입니다. 정제된 약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식초가 신장과 위장 건강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제는 인식하고 이를 삶의 실천으로 옮기는 일이 남았습니다. 일상 속 작은 습관의 변화가 장기적인 건강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식초의 효능이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그것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초는 약이 아니라 음식이기 때문에 섭취 방법이 잘못되면 위장을 자극하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초를 건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우선 간 건강을 목표로 할 경우 가장 효과적인 섭취 방법은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을 희석해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밤사이 체내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부드럽게 배출하고 간의 해독작용을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할 경우에는 하루에 총 2-3큰 술 정도의 식초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물과 함께 마시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충분한 수분 섭취를 병행해야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장 건강이 목적이라면 식사 중간에 소량의 식초를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샐러드에 식초 드레싱을 활용하거나 국이나 반찬에 소량을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식초를 절대 원액으로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식초는 강한 산성을 띠고 있어 원액을 직접 마실 경우 치아 범랑질을 손상시키거나 식도와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충분한 양의 물에 희석한 상태로 섭취해야 하며 위염이나 위궤양을 앓고 있는 분들은 특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식초를 희석할 때는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위장에 부담을 덜 주며 흡수도 원활해집니다. 또한 처음부터 과도한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하루 한두 큰 술로 시작해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하면서 점차 양을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한 뒤 식초 섭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식초는 음식이지 약이 아니므로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대체해서는 안 되며 약의 효과를 보완하고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도구로 이해해야 합니다. 식초의 종류 또한 중요합니다. 사과식초, 현미식초, 감식초 등 자연 발효 방식으로 만들어진 식초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공 감미료나 방부제가 들어간 시판용 식초는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식초 중에는 발효식초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제된 식초에 향을 첨가한 제품도 많기 때문에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초의 효능은 하루 이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최소 2-3주에서 한 달 이상 꾸준히 섭취해야 신체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몸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믿고 조급함보다는 일관된 습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변화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건강 회복의 길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만들어내는 변화는 처음에는 미약해 보일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 확실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식초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그 변화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비타민C는 오랜 세월 동안 감기 예방이나 면역력 강화에 좋다는 단편적인 이미지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C의 권장 섭취량, 예를 들어 하루 60mg에서 100mg 수준은 사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양이 아닙니다. 이 기준은 무려 100년 전 1912년에 제임스 린드의 실험을 바탕으로 정해진 것으로 당시에는 괴혈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오렌지와 레몬 하나를 매일 먹인 선원들이 괴혈병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C 함량이 대략 60에서 100mg 정도였기 때문에 그 수준이 권장량으로 정착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단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일 뿐 현대인의 건강을 지키고 회복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실제로 비타민C는 몸 안에서 매우 빠르게 소모되고 혈중 농도는 약 3시간 만에 급격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하루에 한 번 60mg을 먹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연 속의 동물들은 스스로 비타민C를 만들어내며 그 양은 인간이 정한 적정량보다 무려 100배 이상 많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세포 재생과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 6000mg 이상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양을 한 번에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3번에 걸쳐 2000mg씩 섭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중 비타민C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2000mg을 무리 없이 섭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타민C를 일정량 이상 섭취하면 설사를 하거나 속이 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비타민C의 삼투압 특성 때문인데 흡수되지 않은 비타민C가 대장으로 넘어가면서 수분을 끌어들여 묽은 변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 억지로 양을 늘리기보다는 현재 자신의 한계에 맞춰 적절한 용량부터 시작해 천천히 증가시켜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2000mg으로 시작해 10년이 지나 3000mg, 다시 10년 후 4000mg으로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꾸준함이며 부작용 없이 자신의 몸에 맞는 수준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속이 예민한 사람은 비타민C를 식전이나 식후에 섭취하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식사 도중 반찬처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는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복에 섭취하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식사 중에 천천히 섭취하면 흡수율도 높아지고 위장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결국 비타민C는 소홀히 다뤄질 수 없는 필수 영양소이며 그 섭취량과 섭취 방법이 건강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적게, 너무 부주의하게 섭취해온 것이 문제이지 많이 먹는 것이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기본 방어 체계를 지켜주는 가장 기초적인 무기이자 자연이 준 최고의 항산화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력한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정확한 이해와 실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타민C와 식초를 각각 따로 섭취해도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면 그 시너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간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한 반면 식초는 간의 해독작용을 활성화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하여 간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의 팀이 되어 작용하면 간 건강은 물론 전신 건강에 있어서 훨씬 빠르고 효과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단순히 약을 복용하는 것만으로는 간세포 손상을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이럴 때 비타민C와 식초를 동시에 활용하면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간세포 재생을 촉진하여 질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이런 복합적인 접근을 통해 수치가 안정되고 전반적인 몸 상태가 개선되었다는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 전략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 식사 때는 비타민C 2000mg을 섭취하고 점심과 저녁에는 따뜻한 물에 희석한 식초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또 간식으로 과자를 먹는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샐러드에 식초 드레싱을 뿌려 먹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분 섭취를 줄이면서 동시에 식초의 효능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비타민C의 고용량 섭취가 일부 민감한 사람들에겐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삼투압의 원리에 따른 것이므로 섭취량을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요로 결석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비타민C의 대사 과정에서 옥살산이 생성되어 칼슘과 결합하면 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충분히 마시고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하면 이러한 위험은 충분히 억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비타민C와 식초를 함께 복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균형입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하루에 몇 번씩 나누어 적정량을 꾸준히 섭취하고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하며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간 기능이 약한 사람,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사람,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 염증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세포 수준에서 방어막을 강화하고 식초는 장기 수준에서 기능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차원에서 작용하는 두 건강 요소를 하나의 루틴으로 통합하면 건강 회복의 속도가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히 건강보조식품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조율하는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연의 힘으로 몸을 바로 세우고자 한다면 바로 이 조합이 그 시작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비타민C와 식초를 당신의 식탁에 나란히 올려두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작은 루틴을 실천하십시오. 그 습관이 곧 당신의 간을, 면역력을, 그리고 삶의 질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건강 문제 중 하나는 바로 혈당 불균형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에 이르면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는 경우가 흔해지고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피로감, 졸림, 두통,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증상이 뒤따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당 조절을 위해 약물에만 의존하지만 실은 식초가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와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이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식사 전에 식초 한 큰술을 물에 타서 마시면 식후 혈당이 25에서 30%까지 낮아진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험담이 아닌 임상 실험을 통해 확인된 매우 중요한 건강 정보입니다. 식초가 혈당을 낮추는 작용은 여러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 식초는 위장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를 늦추어 탄수화물의 흡수를 천천히 진행시키고 그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둘째, 식초는 간에서 포도당을 생성하는 과정을 억제하여 혈당을 안정화합니다. 셋째, 근육세포에서 포도당을 더 잘 흡수하게 만들어 혈당을 빠르게 정상 수치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용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더 효과적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실제로 오랜 기간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던 환자들이 식전 식초 섭취를 시작한 뒤 수치가 안정되고 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식초를 혈당 관리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식사하기 10분에서 20분 전에 식초 한 큰술 또는 두 큰술을 물 한 컵에 희석하여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모두 같은 방식으로 실천하면 하루 전체의 혈당 곡선을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점은 식초가 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절대 임의로 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해서는 안 되며 식초는 보완적인 역할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면서 식초 섭취를 병행해 혈당 조절 상태가 향상되면 그에 따라 약물 조정 여부를 의학적으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온몸의 대사 시스템이 흔들리며 이는 간, 신장, 심장 등 여러 장기에 2차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식초는 이 모든 부담의 중심에 있는 혈당을 조절함으로써 연쇄적인 건강 악화를 예방하는 첫 관문을 열어줍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몸은 덜 피로하고 식후 졸림이 사라지며 집중력도 향상되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초를 통한 혈당 관리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복잡한 절차 없이 단지 식사 전 물 한 컵에 식초 한 숟가락을 더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어느 날 아침 혈당 수치를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지금껏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혈당약에 의존해서 벗어나 내 몸이 스스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데 식초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혈당은 단지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건강의 핵심입니다. 식초는 그 핵심을 다루는 데 있어 단순하면서도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탁 위에 작은 변화, 식초 한 스푼을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의 혈당뿐 아니라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조용히 진행되며 특별한 증상 없이도 심장, 뇌, 신장 등 주요 장기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을 단순히 노화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약에만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약물의 부작용이나 의존성으로 인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있습니다. 바로 식초가 혈압 조절에 강력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도쿄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이 혈관 내벽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여 혈관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산화질소는 인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혈관 확장 물질로 이 물질이 충분히 생성되면 혈관이 넓어지고 그에 따라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됩니다. 즉, 식초는 단순한 음식 재료가 아니라 혈압을 조절하는 생리학적 작용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기능성 식품인 것입니다.
더불어 식초는 체내의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여 염분 과다로 인한 혈압 상승을 이중으로 억제하는 효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한 환자는 15년 넘게 고혈압 약을 복용해왔지만 식초를 습관적으로 섭취하기 시작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혈압이 170에 110에서 145에 85로 내려갔고 6개월 후에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까지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변화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꾸준한 식초 섭취와 생활 습관 개선이 병행된 결과입니다. 고혈압 관리에 있어 식초를 활용하려면 하루에 총 3큰술 정도를 아침, 점심, 저녁 식사와 함께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에 희석해 마시면 위장을 덜 자극하며 특히 식사 전이나 식사 도중에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소금을 넣지 않은 채소 절임을 식초로 만들어 식사에 곁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혈압 조절에 유익한 식이섬유와 칼륨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똑똑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의사와 상의 없이 혈압약을 줄이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식초는 어디까지나 건강한 생활 습관의 보조 수단이지 의학적 처방을 대체할 수 있는 약물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약을 끊으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지도하에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식초는 혈압을 조절하는 자연의 도구로서 약의 효과를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약물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식탁 위에서 식초 한 숟가락을 더하는 작고 단순한 습관이 단지 수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서 전반적인 혈관 건강을 되찾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혈관이 점차 유연해지고 손발이 따뜻해지며 두통이나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혈압은 약으로만 조절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이제는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식초는 당신의 혈관을 위한 천연 치료제이자 삶을 위한 새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식사 때 식초 한 스푼을 곁들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건강 곡선을 아래로 부드럽게 그려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흔하게 겪게 되는 불편함 중 하나는 변비입니다. 단순히 배변이 힘든 수준을 넘어서 복부 팽만감, 식욕 저하, 집중력 저하, 피부 트러블 등 다양한 2차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더불어 오랜 기간 변비약에 의존하게 되면 장의 자율 기능이 무뎌지고 점점 더 강한 약을 필요로 하게 되어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식초는 장 속 환경을 자연스럽게 개선하여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초에 함유된 유기산과 유익균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회복시키고 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하여 배변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특히 사과식초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어 변의 부피를 증가시키고 수분을 머금게 하여 부드럽고 원활한 배변을 유도합니다. 실제로 20년 넘게 변비약을 복용하던 한 환자는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지 한 달 만에 약 없이도 매일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변비에 효과적인 식초 활용법은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과 꿀 한 작은술을 섞어 마시는 것입니다. 또한 식사 중에는 식초 드레싱을 활용한 채소 반찬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2-3주 이상 지속하면 장기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불면증 역시 많은 어르신들을 괴롭히는 만성적인 문제입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새벽에 자주 깨어 다시 잠들기 힘들고 그로 인해 다음날 온종일 피로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체내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고 면역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초는 이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도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식초에는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며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의 흡수를 촉진하여 우리 몸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도록 돕습니다.
식사 중 혈당이 급상승하거나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밤중 각성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식초는 혈당을 안정시켜 수면 중 저혈당으로 인한 깨어남을 방지합니다. 한 환자는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던 자신이 식초 습관을 시작한 뒤 약 없이도 6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개운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불면증 개선을 위한 식초 활용법은 잠자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과 꿀 한 작은술을 섞어 마시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신체 리듬 형성에 도움이 되며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중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에게 식초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초 대사율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지방이 쉽게 축적되고 단기간에 체중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식초는 체중 감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몇 가지 중요한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식초는 식후 포만감을 증대시켜 과식을 예방합니다. 식초를 섭취하면 위 배출 속도가 늦어져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무르게 되고, 이로 인해 포만감이 지속됩니다. 둘째, 식초는 지방이 체내에 저장되는 것을 억제하고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효소의 활성을 높여 체지방 분해를 유도합니다. 셋째,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 저장 과정을 차단합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12주 동안 매일 식초를 마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1.9kg 더 많은 체중 감량을 기록했습니다. 6개월 동안 운동과 식단 조절을 병행해도 체중이 전혀 줄지 않았던 한 환자는 식초를 섭취하기 시작한 뒤 3개월 만에 4kg의 감량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식초 섭취 방법은 식사 15분에서 20분 전에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2큰술을 희석해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 과식하기 쉬운 저녁 식사 전에는 더욱 효과적이며, 식초를 샐러드 드레싱이나 조리에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식초만으로 체중이 마법처럼 줄어들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적절한 신체 활동이 병행되어야 하며, 식초는 이 과정을 보완하고 촉진하는 도구로 이해해야 합니다. 운동이 어렵거나 식이 조절이 힘든 고령자에게도 식초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식사 전에 식초 한 스푼을 곁들이는 작은 습관을 통해 몸과 삶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피부는 점점 탄력을 잃고 기미와 잡티가 늘어나며 뼈는 약해지고 잦은 통증과 함께 불안정한 걸음걸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피로가 쉽게 쌓이고 회복은 더디며 이전처럼 활기찬 하루를 보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단지 나이 탓이라 여기고 체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생활 습관이 이러한 노화를 앞당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식초의 역할이 주목받습니다. 식초는 피부 건강, 뼈 건강, 피로 회복이라는 노년기의 3대 삶의 질 요소를 개선하는 데 있어 탁월한 도우미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먼저 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식초에는 알파 하이드록시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부 표면의 오래된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새로운 피부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톤을 맑고 생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식초의 항산화 물질은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며, 내부 장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피부 트러블의 근본 원인을 해소해줍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피부에도 윤기가 돌고 염증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6달 동안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한 환자는 피부의 기미가 옅어지고 톤이 밝아졌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부과 시술을 받은 것이냐는 질문을 받을 정도로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뼈 건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골다공증과 골절로 이어져 노년기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식초는 체내 산성도를 완화시켜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동시에 식초에 포함된 미네랄이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여 뼈 밀도 유지에 기여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골다공증 발생률이 17% 낮았고, 그 중에서도 식초는 가장 효과적인 발효식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단순히 칼슘 보충제를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것을 체내에 제대로 흡수시키고 뼈로 보내주는 역할을 식초가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초는 만성 피로 회복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현대인의 피로는 단순한 수면 부족이 아니라 신진대사의 저하, 근육 내 젖산 축적, 세포 에너지 생산의 저하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식초에 포함된 유기산은 젖산 분해를 촉진하여 근육 피로를 줄여주고 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 하루의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특히 사과 식초의 풍부한 칼륨은 신경 전달과 근육 수축을 도와 피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완전히 녹초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한 환자는 식초 섭취를 시작한 이후 저녁 시간이 훨씬 활기차고 여유로워졌으며 단순히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던 자신이 취미 생활까지 즐기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식초는 단지 간, 혈당, 혈압에만 국한된 보조제가 아니라 피부, 뼈, 에너지 순환까지 아우르는 전신 회복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하루 한 번이 아니라 아침 공복, 식사 전, 식사 중, 그리고 잠자기 전까지 시기별로 적절히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하여 위장 자극을 줄여야 합니다. 식초 한 스푼은 단지 식탁 위의 조미료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되찾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오늘부터 식초를 당신의 일상에 들여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건강뿐 아니라 자신감, 활력, 생기를 되찾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이라는 이유로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식초 한 스푼에서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함께하는 노년 건강은 언제나 곁에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